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병희 형님, 내 맘대로 형님, 잘 듣고 있습니다. 푹푹 찌고 땀내 나는 통증의 여름 잘 나고 이젠 뇌리가 청명해지는 이야기들을 자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올가을엔 손병희가 만들어주는 가을 풍경을 기대할게요. 제가 9월 26일 출생입니다. 네, 음력으로는 8월 12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가을을 무척 좋아요. 기타를 갖고 있으니까 작업실에 기타를 보관하니까 습도의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온도보다도 습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타는요. 물론 온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여름이라도요. 습도가 낮으면 괜찮아요. 근데 습도 높은 장마철이 쥐약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만 해도 가끔 이 제습기를 가동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오히려 이러다간 가습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럴 정도로 건조해졌어요. 급기야는 어저께 저녁에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얼굴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은 이렇게 오는구나 느꼈습니다. 이상님, 동네 주민이시죠? 나누님,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외출하면 어린 나는 너무 지루해서 가자고 보채했는데 노인이 된 엄마를 모시고 외출을 하니 노인이 된 엄마가 지루해서 빨리 가자고 보채시네요. 이렇게 세대교체가 됨을 실감했어요. 다른 분들도 부모와 관심사가 겹치지 않나요? 하긴 70이 넘으신 노인에겐 좀 무리한 장소였어요. 지난 토요일 아무 설명 없이 국민TV 북부지역 협의회에 엄마를 모시고 갔다가 손병희님 노래를 끝까지 못 듣고 5시쯤 나왔어요. 약속 시간이 5시였던 것도 있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엄마는 너무 춥고 무릎이 시리다고 화장실에 계셨었거든요. 그곳만 에어컨 바람도 없고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늘 씩씩하고 건강하던 엄마도 많이 늙으신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문희정 아나운서님 옆에 있나요? 네. 엄마왈 아나운서인가 하는 그 아가씨 기특하대. 엄마가 화장실에서 햇볕 쬐고 있을 때 문 아나운서가 화장실에 왔다가 화장실에 전원 스위치를 찾아 끄고 갔다면서요. 화장실이 너무 밝아 불이 켜있는지도 모르셨다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고 궁디 팡팡. 예. 원래 습관적으로 불을 확인하고 끄고 다닌다고요? 예. 그렇죠.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한상 떡 부러지게 차려있어갖고는 실컷 먹었는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기분이네요 지금. 원래 불을 확인하고 끄고 다닌다고요. 참나. 유로파님, 감동인데요. 비움의 미양님은 그니까요. 왜 이런 처자를 아직도 그냥 냅두냐고요. 얼른 낚아채어 데려가야지. 어른들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네요. 이 문희정 아나운서는 그 엄격한 채식주의자의 독신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저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들 중에 미혼 남성 여러분, 그 남자를 특별히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 용기는 옛말에 영화의 속담이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잘 다녀왔고요. 아산에 일이 있어갖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웠습니다. 기타와 가방을 챙겨갖고 바리바리 싸들고 끝나자마자 저 이펙터, 그러니까 그런 공연장에는 음악 공연장이 아니어서 이펙터가 없거든요. 이펙터를 들고 갔어요.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챙기고 뭐 이러면서 다행히 고대리님께서 차를 태워주셔서 의정부역에서 여유있게 전철을 타고 서울역 가서 KTX를 탔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이 남아서 비빔밥도 푸드코트에서 먹었는데 그 푸드코트에서 천안역에서 내릴 때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물론 신고는 했고요. 분실물 유실물센터에 여기저기 다 전화를 넣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 지갑은 언제나 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끊임없이 가출을 시도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주저앉혔는데 결국은 이번에 못 잡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조치문이 아니라 조지갑문이라도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불러놓고선 왜 얘기를 안 시켜주는 거야 라고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가을이 오면 몸으로 느끼십니까? 저는 정말 몸으로 느껴요. 가끔 제가 이제 집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네네. 요즘은 너무 잘 자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용인 동백지구에서 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그 뒤에 산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불어오는 산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모기창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자니까 너무 시원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 있는 온도계 있죠. 벽에 붙어있는 온도계는 저희 집은 아직도 30도가 넘어요. 예, 30도가 넘는데 문제는 습도 같아요. 습도가 높으면은 후덥지근해갖고는 더운데 공기가 그러니까 맑으니까 습도가 낮으니까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습기가 네.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습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이제 제습기가 중요한 게 습도 낮춰주면서 이제 온도는 이제 한 2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제습기가 올라가면. 네네네. 근데 선풍기를 틀면은 이제 오히려 더 냉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에어컨 대신 그걸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야, 생활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제습기를 켜고 그리고 선풍기를 켜는 겁니다. 물론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되겠지만 에어컨 온도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2, 3도 정도 높이고 그 선풍기를 켜면은 시원하다는 거. 더 시원하다고. 예. 바깥 온도에 3도 정도만 낮춰도 에어컨은 효과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선풍기를 켜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지나치게 그 원래 온도보다 낮게 하고서 냉방이 잘 된 곳에서 시원한 그 음료수만 마시다 보면은 몸의 조화가 깨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원래 그 밖의 온도와 네. 안의 온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면 냉방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죠. 요즘 최근에 좀 재밌는 얘기가 좀 하나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피파에서 네. 2022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예. 거기에 대한 개최식에 대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월드컵이 여름에 열리지 않습니까? 네. 6월, 7월. 근데 카타르 6월, 7월이면은 거의 못 살 정도거든요. 네. 40도가 훌쩍 넘어버리니까요. 네. 사막 그 기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카타르 조직위원회에서 고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각 경기장마다 냉방 시설을 틀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피치 온도를 28도까지 낮춘다. 예. 그게 골자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경기장하고 밖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은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몸의 조화가 깨지는. 예. 그래서 지금 피파에서 논의하는 게 겨울에 열자 하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2년인데 만약에 그게 1월 달에 열리게 되면 그게 또 동계올림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열는 방안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집행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제 거기서 좀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1월 달에 열리게 되면 또 이제 유럽 리그하고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좀 난제가 좀 많죠. 이럴 거면 왜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열자고 했는지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뭐 로비가 통했나 보죠, 뭐. 예, 우리나라에서 열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가을은 참 좋아요. 그죠? 근데 가을에 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제 그대로 6월에 하겠죠. 6월에? 예. 아. 그러면 2022년쯤 되면은 힘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훨씬 뭐라 그러나. 더울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질지도 모르니까. 예. 카타르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아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확실한 우기니까 그때는 뭐들 하든 바깥 활동하는 게 정말 죽음이겠죠. 그죠? 예.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네. 개최 시기가 좀 앞당겨졌었습니까? 5월 31일 날 열렸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장마 때문에 개최 시기가 앞당긴 거였거든요. 예, 그 정도면 좋죠, 뭐. 예. 5월 30일부터 6월 한 26일까지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원래 월드컵은 한 6월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말이나 7월 좀 넘어가서 끝나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또 뭡니까? 해갖고는 동계올림픽 하여튼 뭐 그랜드슬럼을 다
세계 육상 선수권이 열렸고요. 아, 세계 육상인가요? 그다음에 지금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죠. 그 충주 탕금호에서 지금 조정 선수권이 또 열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종목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3대 그 주요 경기를 다 개최한 그런 개발도상국 출신, 그러니까 식민지 출신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나라래요. 네, 일본 정도, 예. 아시아에서도 일본 정도밖에 네, 없고요. 7나라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곧 또 개최하잖아요. 예, 바로 이제 내년 이제 소치에서 열리죠. 예.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문자 메시지 받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이거 뭐 아니, 웬 김용민 PD 예. 얘기를 하나. 한국, 스포츠가 창피하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죠. 그러니까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한국 스포츠 언론이 창피하다죠. 스포츠 언론이 창피하다? 예. 아, 그렇군요.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종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제 불거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성남일화가 해체되고, 성남 1화. 예. 통일규재단이죠? 예. 안산시로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성남일화 구단이 어려움을 겪은 거는 한두 해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성남일화가 2000년에 그 성남시에 뿌리를 내렸는데, 예. 그때부터 개신교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통일교니까 네. 개신교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요. 심지어는 이제 성남시에 구단은 이제 연고를 내려 하자 개신교 연합을 만들어서 네. 성남시청까지 쫓아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운동을 하기도 했죠. 네. 그런 반대 운동.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남시장이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의 눈치를. 왜냐하면 이제 성남시는 이제 분당이 가장 헤게모니를 많이 잡고 있는 곳이고요. 네. 분당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가 상당히 뿌리 있게 내린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장이 이제 그 개신교의 표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성남시와 이 성남일화 구단이 상당히 얼굴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성남일화 구단이 이제 보통 이제 K리그가 연고지 정책을 했을 때 보통 네. 연고지 계약을 시하고 합니다. 지자체하고. 그렇죠. 근데 성남일화는 시 지자체와 연고지 협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성남시 축구협회하고 맺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남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남일화는 성남일화대로 성남시로부터 뭐 어떠한 뭐 이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도 없지만은 행정적인 지원도 받지를 못했고요. 네. 계속 기독교 그 개신교 집단에게 계속 반대만 부딪힌 거죠, 계속. 예. 이제 또 이제 한 예가 2004년인가 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통일교 재단에서 율동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분당에. 예, 있죠. 예. 예. 그쪽에 좀 부지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부지가. 네. 이제 거기다가 클럽하우스와 그런 이제 훈련 시설을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개신교의 반발로 부딪혀서 시가 성남시 쪽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죠. 가만있어 보자. 성남시가 기독교 도시인가요? 글쎄요, 우리나라에 뭐 특정 종교가 이렇게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도시가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아니었나요? 예, 그렇죠. 그러나,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시장이 또 있었죠.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이명박. 예. 예. 그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죠. 하지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공화국을 만들어 갖고 지들끼리 살던가. 예.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초법적인 지위를 요구하면서 세금 좀 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갈고 그래요? 문제가 그거죠. 통일교가 이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순복음교회가 처음에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네네.
통일교는 전 세계적으로 본 상당히 힘이 많죠. 예. 그리고 통일교는 아무튼 통일에 대해서 많은 집념을 갖고 있고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그런 종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또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되었을 때 돌아가셨지만 문선명 총재가 남과 북으로 오가면서 또는 2인자인 박보희 씨가 오가면서 이런 남북 경색 관계를 좀 이렇게 풀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뭐 이런 이바지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뭐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연 할렐루야라는 팀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지금 이제 그 팀이 이제 고양 HIFC로 아마추어로 이렇게 갔었죠. 근데 지금 이제 K리그 챌린지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하고서 축구가 가서 골을 넣은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세리머니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렐루야 구단을 비롯한 그분들이었어요. 할렐루야가 창단하기 전에도 이영무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초창기에 그 기도 세리머니를 올렸던 선수 최초의 선수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분이 지금 고향의 간장 겸 감독이시죠. 그렇죠. 예. 황제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 할렐루야의 주축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 축구팀이었죠. 그분들의 축구와 선교 활동에 대해서 그 축구 팬들이 뭐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단은 니들끼리 하는 얘기고,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예. 기독교를 좋아한다거나 통일교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논쟁은 니들끼리 하세요. 아니면 억울하면은 프로 축구팀을 창단하고 맞불을 놓던가. 왜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갖고 연고지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나와서 맞고서는 그렇게 그런 건지 모르겠네. 예. 예, 두 번째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성남 이라 구단이 통일교 재단, 통일그룹에서 운영하는 곳이긴 했지만 네. 단 한 번도 통일교에 대해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맥콜에 대해서는 선전을 많이 했죠. 그렇죠. 맥콜이나 세계일보나 네네. 뭐 그런 건 선전을 많이 했지만 한 네. 번도 통일교 교리라든지 네. 통일교를 선교한다든지 네. 그런 활동을 펼친 적이 없고요. 네. 뭐 전임 신태영 감독 같은 경우는 불교 신자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선수 중에 기독교 신자도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신태영 전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은 이제 고 문선명 총재를 많이 만났는데 네. 단 한 번도 한번 뭐 지나가는 소리로라도 네. 뭐 신 감독 한번 통일교 한번 믿어보지 그래 이런 얘기도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구단 내부의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직원들도 다 통일교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단순히 통일교의 것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신교가 반발을 해왔고요. 예. 개신교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통일교 재단에서 피스컵 코리아라는 대회를 열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피스컵. 예, 그렇죠. 예.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한 대회인데 그 대회가 열릴 때마다 또 개신교 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예. 반대 집회를 열고 예. 매번 이렇게 반발과 반대를 해왔죠. 예. 결국 이제 이런 게 또 쌓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문선명 총재의 그 아들들은 또 축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남이라의 구단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이 끊겼고요, 사실상. 아. 그다음에 피스컵 대회를 열던 조직위원회도 사실상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피스컵 대회는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러면서 이제 일단 통일교 재단은 이제 돈줄이 끊긴 거죠. 지금 성남이라 구단이. 그래서 해체 위기에 몰린 거군요. 그래서 이 해체 위기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을 시민 구단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했었어요, 그동안. 예. 근데 문제는 성남시에서 성남이라 구단은 안 받아준 겁니다, 결국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성남시 쪽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시장 말에 의하면은 연간 뭐 몇백억에 대한 지원은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라는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성남이라 구단이 쌓은 업적을 본다면은 사실 연 100억 아니 50억을 지원해도 솔직히 아깝지 않은 구단이거든요. 매우 그러니까 우승도 많이 하고 일단 훌륭한 선수도 많이 K리그에서 발전하고.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2010년에 해서 네. 인터밀란과 경기를 한 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유럽 나가면은 성남이라 구단을 알아요. 야. 그렇게 성남을 알린 구단이었는데 예. 성남시는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통일교 그룹으로부터 돈줄이 끊겼으니까 네. 이제 쫓아낼 명분이 생긴 거죠, 사실상. 그게 성남에서 시민구단을 창단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화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둘 다죠. 성남이 이제 시민구단 자체를 논의를 없는 걸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산시에서 이제 오퍼가 온 거죠. 아, 예. 결국 이 구단을 해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선수들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안산시에서 오퍼가 들어왔고 지금 지금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남시가 마음을 바꿔먹고 전향적으로 협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이 구단은 성남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남시가 이를 거부한다면은 이 팀은 결국 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성남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근뭐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라고 한다면은 매우 좀 안타깝겠네요, 그죠? 예. 저는 솔직히 근데 여기에 예. 그 개신교계의 반대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엄청나게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받지 말자라고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느님의 뜻대로 된 거네요. 그분들에게는 역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님은 역시 우리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기도를 할 수 있겠군요. 예. 성남이라고 하니 성남 축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네. 뭐 2억을 투자를 해서 성남 그 탄천운 종합운동장 잔디를 깔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풍생중고등학교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요. 풍생중고, 그렇죠. 전통의 명문 축구 학교죠. 그죠? 예, 축구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팀은 성남에서 결국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물론 이제 성남구단 책임도 있겠죠. 마케팅 능력이 좀 떨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성남 구단 자체가 제대로 홍보 현수막도 제대로 못 거는 처지였습니다. 바로 개신교의 반발 때문에. 반대 때문에. 예. 또 인근에 또 탐마을 아파트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탄천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네. 그 민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듯 사랑을 받지 못한 구단이었고요. 결국. 그렇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박 기자님.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 기독교인들한테 혼납니다. 예. 보통 축구 팬들이 서울과 제주를 놓고 네. 그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거든요. 왜요? 그 연고지 이전 때문에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이전을 했고 예. 제주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 연고 이전을 상당히 싫어하는 팬들로부터 폐륜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팬들한테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 예. 하지만 성남이 안산으로 간다고 해서 예. 폐륜 소리는 안 합니다. 오히려 되게 안쓰러운 지몬미가 되는 거군요. 예, 안쓰러운 표정으로 봐요. 예. 지몬미. 이게 과연 예.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 네. 지금 일부 성남 팬들이라는 시민들은 네. 성남 구단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네. 과연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전 되묻고 싶고요.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가 IOC 하계 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FN 경주 대회. 이게 4개 메이저 대회군요. 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유치를 했었죠. 스포츠 국장님. 네. 이 와중에 꼴통아이티님, 문하나님은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야생동물이란, 쌓아놓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농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일이 음력 8월 10일, 양력 9월 26일. 어머나, 나하고 똑같아요. 그럼 66년 말띠? 맞아요. 네, 연예인 나이는 함부로 밝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66년 9월 26일, 58년 개띠들을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 세력, 바로 58년 개띠를 찜쪄먹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한 세력 66년 말띠. 저도 66년 말띠 여자 3명 이상 모인 데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월 전기 사용료 2,400만 원이네요. 이러면서 3년간 종별 최다 전기 사용자. 이분들이 집에 가면은 1년 사시사철 그 온도와 습도, 공기까지 확실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니 엄청 비싸겠죠.
집에서 알루미늄이라도 만드나요? 알루미늄을 만들지 않고 말씀드렸죠? 네, 청정한 공기, 그 온도와 습도, 엘리베이터, 그리고 엄청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여우비님 청계천 팔기가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노래를 하나 듣고서요. 또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듣죠? 닐 영, 크레이지 호스라고 하는 밴드를 이끌면서 협력 관계를 했었던 캐나다 출신의 기타 천재이기도 했었죠. 닐 영, Heart of Gold. 싱어송라이터이기 전에 한 사람의 정열적인 락커로서 그리고 스티븐 스틸스라는 사람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같은 밴드에서 기타를 또 나눠서 쳤었던 훌륭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죠. 닐 영의 Heart of Gold였습니다. 자, 박상현 기자, 스포츠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성남일화가, 전통의 명문 성남일화가 지금 연고지를 옮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얘기죠. 지금 그 방식이 네. 곧바로 연고지 이전이 아니라 네. 해체 뒤 인수거든요. 해체 뒤 인수. 네. 그럼 사실상 처참하다. 성남이라 구단의 역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K리그 7회 우승에 빛나는 그 역사가 사라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축구단을 갖느냐 안 갖느냐라는 것은 그 시와 시민들의 선택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겠죠.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거에 정치 논리라든가 종교 논리가 만약에 개입된다고 한다면 슬픈 일이 되겠습니다만. 예. 개입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 네. 박 기자께서는 그러면 그 주된 원인이 성남의 기독교인들의 그런 오랫동안의 그 반발과 방해. 네. 예.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조금 강성론자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만약에 면에서요? 이런 식으로 성남이라 구단이 해체되고 안산시로 간다면은 네. 앞으로는 성남시에 K리그 구단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예. 된다. 왜냐하면 이건 피파 조항 위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겁니까? 정치나 종교의 논리에 의해서 네. 탄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상 그 2001년에 성남이라 구단이 사실상 성남시를 떠날 뻔했었는데 네. 그때 남아있었던 계기가 그 피파에 그 제소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피파에 제소하겠다. 예. 아. 그렇게 되면 성남시는 한순간에 네. 정치와 그 종교 때문에 축구를 탄압한 도시가 된 거거든요. 아, 예. 예, 그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당시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당히 그 한국 축구에 대한 이미지가 깎아지는 거고요. 깎여지는 거고. 예. 그래서 절충한 게 결국 성남시가 연고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축구협회가 연고지 계약을 한 결과가 된 거죠. 그런 편법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됐다. 그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모그룹에서 축구에 대한 애정이 이제는 그 지원이 끊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성남에서 시민구단으로 그러니까 FC 성남이 되는 거겠죠. 네. 네, 이거를 할까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됐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해체시키고 다른 데 보낸 다음에 나중에 잠잠해졌을 때 자, 시민구단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불법보다도 니들 반칙이라는 얘기군요.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만드는 움직임이 있어도 네. 대한축구협회나 연맹에서 네. 받아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는. 아,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시 자체에서는 네. 그 프로 구단 자체를 네. 만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본보기로 남겨놔야 됩니다. 이런 시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한국 스포츠가 창피하다. 네. 예,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제 또 하나의 종교가 창피하다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방금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말씀하십시오. 박주영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축구. 박주영 선수가 이제 한참 잘 나갔을 때, 네. 그 서울에 있었을 때, 그때가 2006년 7월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날 포항과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한 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상훈 사무국장이 예전에 그 K일보에 계셨을 때, 어딘지 아시죠? 예, 국민일보, 예. 국민일보에 계셨을 때, 이제 그 경기를 취재한 게 아니라, 이제 비번이어서, 예.
관람하셨답니다. 아. 근데 마침 그 박주영 선수의 어머님을 뵀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박주영 선수 어머님을 취재를 했답니다. 단독 취재를. 네. 근데 이 기사를 신문에 실으려다 보니까 종교국에서 태클이 들어왔답니다. 왜요? 왜 들어왔을까요? 박주영 선수 잘 아시다시피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데. 그렇죠. 네.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박주영 선수가 다락방 선교회 신자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예. 아마 지금 다락방 선교회 지금 인터넷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락방 선교회 역시 2단으로 좀 규정되어 2단으로 있는. 규정되어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가 추구한 것은 그렇죠. 순복음교회 소속이니까 네, 다른 건 다 해도 다락방 선교회라든가 신천지 이런 것이 절대로 안 씻죠. 예, 안 신다는. 예. 그러니까 그 종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거를 예. 다락방 선교회 신자라서 실릴 수 없다. 그렇군요. 국민일보에서 피스컵 코리아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처리한 거는 아주 다반사였던 얘기고요. 통일교에서 했기 때문에 피스컵에 대해서는 뭐 1단 기사. 1단 기사. 예. 예. 그렇군요. 그건 마치 조중동과 같은 그런 얘기네요. 촛불 집회에 대해서 제약하고 있는 그런 거랑은. 그러니까 모두 종교의 논리죠, 이거는. 예. 모두. 과연 스포츠와 종교가 네.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그 종교의 이익에 따라서 스포츠를 재단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네. 한번 전 청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중세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몇백 년간 중세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굳이 중세 암흑시대라고 얘기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한 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도원도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그때는 왜 암흑시기라 그랬냐면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정치와 종교가 합치됐었기 때문에 어떤 학문의 발달이라든가 인본주의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죽어들었던 거죠. 르네상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빛나는 과학기술, 문화 이런 것을 보존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 바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과 맞닥뜨렸던 그 중세 유럽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그러한 빛나는 문서들을 다시 배우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기 몇백 년 동안은 암흑이었는데 거기에 지대한 공헌했던 게 바로 중세 기독교, 카톨릭이었던 거고 그 후에도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 30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유럽에서. 그런 걸 통해서 유럽에서는 이 종교라는 게 정치와 한 몸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종교 때문에 싸우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축구 경기에서도 종교 세레모니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고요. 예. 뭐 종교에 좀 영향이 있다면은 뭐 레인저스와 셀틱의 경기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셀틱? 예, 스코틀랜드 얘기인가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카톨릭과 좀 이제 좀 약간 다른 종교. 그래요? 그거 싸움이기도 한데. 예. 그래서 레인저스와 셀틱 같은 경우는 이제 올드펌 더비라고 해서 상당히 아주 뜨거운 더비 매치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색깔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요즘은.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종교 중세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교가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전근대적인 즉 중세스러운 뭐 이런 야만스러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만약에 통일교가 사이비 종교로 규정됐다면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좀 불법이겠지만은 예, 법적으로 제재를 단순히 받아야죠. 이거는 개신교의 이단이라고 해서 지금 탄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 각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교끼리의 싸움이지 우리나라의 사회 싸움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거를 스포츠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결국 개신교에서 지금 오버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군요. 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독교 교리를 일방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틈만 나면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사랑이다. 그리고 개신교는 사랑을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거에 더 천착하는 것 같아갖고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그 이슬람교의 교리 아닌가요? 십계명에 나오거든요. 야. 십계명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 특별한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바빌론 시대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노예 처지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각성과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니네들끼리 해결해야 될 것을 왜 이 스포츠 경영에 갖고 와갖고서는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통일교 신자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교 신자가 될 생각은 1%도 없어요. 네. 그런 거 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신념을 강제로 한다는 것, 이것만큼 참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지나치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무조건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애국이고 니네가 하는 것은 중복질이야 라고 이렇게 왜곡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아주 옳지 않습니다. 예. 지금 박상현 기자와 함께하는 그런 얘기. 국민일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주성원 사무국장께서 제보해 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은 유독 축구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이 종교 때문에 스포츠가 영향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종목은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왜냐하면은 유독 통일교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축구니까요. 네. 네. 다른 종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예. 성남 1화, 그러니까 1화, 그 박종환 감독이 지붕을 맡으면서 첫 번째 전성기를 열었었죠. 네. 80년대 84년인가요? 43년인가? 예.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4강까지 올려놨었던 20세기 하면 된다 스타일의 그런 지휘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종환 감독. 고 이주일 선생과 절친한 사이였고요. 예, 그분이 지휘방을 맡고서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했었던 성남 1화. 이것이 어떤 축구 논리가 아닌 종교 논리로 위기에 처해하고 있다는 이런 슬픈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예, 오늘 박세현 기자 말씀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전인권 선생의 헛사랑 듣죠. 전인권 씨의 헛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의 원곡은 따로토같이 1집에 있었던 맴도는 얼굴이었죠. 맴도는 얼굴. 1970년대 말에 따로토같이 1집이 나왔을 때 라인업이 이주원, 나동민, 그리고 전인권. 예. 이 세 명이었나? 한 명 더 있었나? 뭐 이랬었어요. 강인원. 예. 그리고 2집 때 이제 전인권 씨가 빠졌고 3집 때는 강인원 씨가 빠졌습니다. 따로 또 같이. 그때 이제 2집 나왔을 때는 전인권 씨는 들국화를 이끌고 있었죠. 맴도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시간에 오늘 가입해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에서 아이스밤님께서 바로 옆에 다리만 건너면 있네요.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에 설송님, 금광동에는 금빛 초등학교가 있죠. 옛날엔 금광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바로 금광국민학교 밑에 살았었습니다. 구시청 뒤, 그리고 금광국민학교 밑. 지금 기억해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144단지 66호였습니다. 단지라는 이름은 원래 성남시가 광주 대단지였잖아요. 경기도 광주군에 속해 있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판자촌을 다 쓸어가지고 모아갖고서는 저 광주군의 허허벌판도 아니에요. 뭐냐면 산등성이로 이어져 있는 그런
거길 밀어가지고 군사작전 하듯이 금 그어놓고선 니네 집 이런 식으로 해서 단지별로 나눠갖고는 살게 했습니다. 생활시설이나 이런 거, 뭐 수단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그 유명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고요. 197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성남을 가려면 꼭 넘어야 하는 수진리고개라고 있잖아요. 수진리고개에서 시민들이 싸울 때 참외인가요? 하여튼 과일을 먹을 걸 싣고 가던 차가 뒤집혔습니다. 데모를 하던 그런 시민들이 그 먹을 거를 줍느라고 싸움이 중지되었다고 하는, 끝났다고 하는 그런 슬픈, 웃기고도 슬픈. 왜냐하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놨으면은 제대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장치를 해주던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뭐 버스라도 자주 증차를 해주던가, 물, 수도, 전기 이런 거 제대로 하게 하던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막지했던 군사 작전처럼 소개라고 하죠. 소개령. 소개시켰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랬으니까. 광주 대단지, 성남에는 그렇기 때문에 144단지 이런 주소가 있었던 것이죠. 144단지 66호에 저는 1975년부터 6년까지 2년 동안 살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남 얘기하다가 일화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성남 시민께서 가입해 주신 건가요? 신념을 강요한다면 독선이죠. 거기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광기죠. 십자군 전쟁이 생각나네요. 신을 빙자한 광기의 살인, 학살, 신이 있다면 정말 묻고 싶군요. 보시기에 좋았나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 한 거지만 글쎄요. 깊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은둔자님께서 이름 파자를 해주셨군요. 가만있어요. 은둔자님께서 아까 그 이명박의 파자도 해주셨나요? 보자. 그런가?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1시간 30분 전에 올려주신 대원외고 2학년 김시원 학생 단식 농성. 야, 참. 슬픕니다, 정말.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들고 나오면은, 야, 애들은 공부나 지기 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어른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조금은 더 생각해 봅시다. 어른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자세 아닐까요?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애를 설득을 하든지 도와주든지 해야지 애가 뭘 한다고 나오느냐? 라는 것은 정말 애만도 못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1960년에는 4월 달에는 수성국민학교, 지금 수성동에 있었던 70년대 학교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수성국민학교 아이들이 어깨를 걸고 우리 형님들, 언니들 죽이지 말라고 어깨를 건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대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애들은 애들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이 김연아 선수, 그렇죠? 이분의 쇼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음악. 제목이 뭐죠? 어릿광대를 보내줘. 샌더 클라운스.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어릿광대,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만드는 그런 어릿광대를 보내주는 이 있겠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